강민석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없으세요? 그 순간 태훈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연자는 그 반응만으로도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누구요? 제 전 남편 이름이에요. 30년 전에 저와 수진이를 버리고 떠난 사람. 태훈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당신, 맞지? 강민석? 연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태훈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내 남편이었잖아. 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거야?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전 남편이었던 사람이 왜 어머님이라 부르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일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름 끝자락의 오후 정연자는 마당 평상에서 춘향전을 펼쳐놓고 읽고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함께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잎사귀가 서걱거렸죠. 71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또렷한 눈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음미하며 읽는 모습은 40년 국어 교사로 살아온 습관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책 읽어요? 담 너머로 고개를 내민 10살배기 민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연자는 책에서 눈을 떼고 아이를 바라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어요. 응, 민수야. 할머니는 책 읽는 게 제일 좋단다. 너도 와서 같이 들을래? 민수는 벌써 담을 타고 넘어와 연자 옆에 앉았습니다. 연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춘향이와 몽룡이의 사랑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빠져들었죠. 이런 평온한 일상이 연자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은퇴 후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지내는 삶이 외롭지 않은 것은 이런 작은 행복들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아침에는 텃밭에서 상추와 깻잎을 따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동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오미자와 함께 산책을 하는 것이 연자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오후 3시쯤 휴대폰이 울렸는데 화면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을 때 연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 수진이가 미국에서 전화를 걸어오는 일은 그리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엄마, 안녕하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밝고 들뜬 것 같았습니다. 연자는 민수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 수진아. 갑자기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참 좋아 보이는구나.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연자는 딸의 행복한 목소리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무슨 좋은 일인데? 엄마, 사랑에 빠졌어요.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분과 결혼하려고 해요. 연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1살인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은 물론 기쁜 일이었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 수진아, 정말이니? 언제부터 만났는데? 몇 개월 전부터요. 엄마, 이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를 너무 아껴주시고 다음 달에 한국에 같이 가서 엄마께 인사드리려고 해요. 연자는 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었어요. 외국에서 자란 딸이 자신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이 마음 한구석에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달에 오는구나. 엄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엄마, 정말 기대하셔도 돼요. 이분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연자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가 모르는 수진이의 시간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도 사랑하면 된 거지. 연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책을 들었지만 더 이상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한 달이 흘러 수진이가 약혼자와 함께 한국에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연자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딸이 좋아하던 잡채며 갈비찜 그리고 된장찌개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마음속 불안감을 떨쳐내려는 듯 요리에만 집중했죠. 연자야, 너무 긴장하지 마.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분명 괜찮은 사람일 거야. 일찍 와서 도와주던 오미자가 연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자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런데 미자야,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모르겠어. 좋은 일인데 말이야. 그냥 딸 결혼 앞둔 엄마 마음이지 뭐. 나도 우리 딸 결혼할 때 그랬어. 오후 3시쯤 대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연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급히 현관으로 나갔어요. 차에서 내린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머, 우리 수진이. 많이 컸구나. 모녀는 한참 동안 꽉 껴안았습니다. 수진이는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져 있었고 행복에 겨운 얼굴이었어요. 연자는 딸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지만 곧 차 반대편에서 내리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연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뒷모습, 그리고 머리를 긁는 특유의 손동작까지. 연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남자가 돌아서기를 기다렸어요. 엄마, 제가 말씀드린 분이에요. 장태훈 씨예요. 수진이가 남자의 팔을 잡고 연자 앞으로 이끌어왔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자를 바라보는 순간 연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 얼굴은 많이 달랐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빠져서 각진 인상이 되었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졌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30년 전 자신과 어린 수진이를 버리고 떠난 남편 강민석의 그 차가운 눈빛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장태훈입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예전보다 약간 낮아진 것 같았지만 그 억양과 말투는 분명히 강민석이었어요. 연자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겨우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수진이에게서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어요. 태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지만 연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어요. 마치 자신을 시험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수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 준비해놨어요. 연자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그 남자를 훔쳐보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연자의 관찰은 계속되었어요. 태우는 젓가락질하는 방법, 물을 마시는 습관, 심지어 밥알 하나 떨어뜨리지 않고 깔끔하게 먹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강민석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님,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네요. 집에서 끓인 된장찌개는 오랜만이에요. 수진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에요. 아, 그래요? 수진이한테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태우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상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엄마가 된장찌개를 정말 잘 끓이신다고 했거든요. 특히 멸치 육수를 우려낸 맛이 일품이라고. 연자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어릴 때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어요. 특히 음식에 대한 기억은 더욱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태훈 씨는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IT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잠시 지낸 적이 있어서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언제 한국에 계셨던가요? 태훈은 잠시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어릴 때였거든요. 연자는 그의 대답에서 거짓말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한국에 있었던 것이 분명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태훈은 연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태훈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매실청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시원한 게 마시고 싶어서요. 연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매실청은 냉장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것이었는데 태훈이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매실청을 타는 비율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물 한 컵에 매실청 2스푼, 맞죠? 연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비율은 강민석이 즐겨 마시던 방법이었거든요. 설마, 아니겠지. 그런 짓을 할 리가. 연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계산적인 것이 숨어 있었어요. 수진이가 돌아와서 다시 대화가 이어졌지만 연자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밤늦게 수진이와 태훈이 호텔로 돌아간 후 연자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연자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 강민석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내가 돌아왔어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아침 7시 연자는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나와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냉장고에 남아있는 매실청을 보니 현실이었습니다. 연자야, 벌써 일어났니? 대문 너머로 오미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자는 급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미자야, 어떻게 이렇게 일찍? 너 얼굴 봐. 밤새 잠도 못 잤구나.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 오미자는 연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바로 눈치챘어요. 40년 넘게 절친으로 지낸 사이라 서로의 마음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미자야, 나 정말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연자는 주저하며 어젯밤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태훈의 뒷모습부터 매실청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했습니다. 정말 매실청 비율까지 알고 있다고? 응. 그것도 민석이가 마시던 방식 그대로 말이야. 물 한 컵에 매실청 2스푼. 오미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연자의 말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연자야, 혹시 사진이라도 좀 찍었어? 아니, 그럴 생각을 못했어. 너무 당황해서. 괜찮아. 오늘 다시 만날 기회가 있겠지? 연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가 며칠 더 머물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오전 10시쯤 수진이가 혼자 연자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태우는 업무상 통화가 있어서 호텔에 남았다고 했어요. 엄마, 어젯밤에 태운 오빠가 엄마께 좋은 인상을 못 드린 것 같다고 걱정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야, 수진아. 다만 연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딸에게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기에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어요. 엄마, 혹시 태훈 오빠가 마음에 안 드세요? 수진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너 어릴 때 일 기억나니? 어릴 때요?
글쎄요. 별로 기억 안 나는데요. 왜요? 태훈 씨가 어젯밤에 된장찌개 얘기를 하더라. 내가 어릴 때 엄마 된장찌개를 좋아했다고.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저 어릴 때 일 정말 기억 안 나거든요. 태훈 오빠가 잘못 기억하신 것 아닐까요? 연자의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이의 말대로라면 태훈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엄마 매실청도 그래요. 제가 매실청 얘기한 적 없는데 태훈 오빠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연자는 딸의 말을 들으며 확신이 섰어요. 태훈은 분명 강민석이었습니다. 수진아, 태훈 씨 본명이 뭐라고 했지? 장태훈이요. 왜요? 미국에서 이름을 바꾼 거라고 했지? 네, 사업상 편의를 위해서요. 원래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네요. 복잡한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연자는 딸이 태훈의 원래 이름을 모른다는 것에 놀랐어요. 결혼을 앞둔 사이인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니. 오후에 수진이가 돌아간 후 연자는 오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야,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태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이었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미국 쪽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한번 알아보자. 오미자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예전에 이민을 간 조카를 통해 미국 거주 외국인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와 태훈이 다시 연자의 집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연자는 의도적으로 태훈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밥을 먹는 방식, 물 마시는 습관,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하나하나 기억 속에 강민석과 비교해 봤습니다. 태훈 씨, 미국에서는 주로 어디에 사셨어요? 로스앤젤레스 쪽이요. 한국 음식이 그리우셨겠어요. 그렇죠. 특히 이런 집밥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태훈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연자는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태훈이 김치를 먹을 때 꼭꼭 씹는 습관이 강민석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혹시 태훈 씨 왼쪽 어금니가 아프신가요? 연자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태훈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김치 드실 때 오른쪽으로만 씹으시길래. 강민석은 왼쪽 어금니에 문제가 있어서 늘 오른쪽으로만 음식을 씹었어요.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 예전에 치료받은 곳이 가끔 아파서요. 태우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지만 연자는 이미 모든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이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연자는 태훈과 마주 앉았습니다. 태훈 씨, 네, 어머님. 혹시 예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태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디서요? 그냥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수진이가 돌아왔고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자는 태훈의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밤늦게 그들이 돌아간 후 연자는 오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야, 이제 확실해. 그 사람이 민석이야. 정말? 뭘 보고 그렇게 확신해? 연자는 오늘 발견한 모든 것들을 오미자에게 말했어요. 어금니 이야기부터 당황한 표정까지. 연자야, 내 직감 틀린 적 없잖아. 그냥 넘기면 안 돼. 오미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내가 알아본 정보 가지고 갈게. 우리 확실히 해보자. 다음 날 아침, 오미자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연자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연자야, 큰일이야. 정말 큰일 났어.
왜? 뭘 알아낸 거야? 오미자는 서류를 식탁에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조카가 미국에서 알아본 건데 장태훈이라는 이름으로 입국한 기록이 이상해. 입국 날짜하고 사업자 등록 시기가 안 맞아. 연자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복잡한 영어로 된 문서였지만 날짜만큼은 확실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태훈이가 말한 거하고 실제 기록이 다르다는 뜻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미자는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복사본이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어요. 이건 뭐야? 30년 전 강민석의 주민등록 사진이야. 내가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구했어. 연자는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민석과 지금의 태훈, 눈매와 코, 입술의 모양이 똑같았어요. 나이가 들어 많이 변했지만 기본 골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자야. 정말 민석이구나. 응. 이제 확실해졌어. 그런데 연자야, 더 무서운 게 있어. 오미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름을 바꾼 시기를 보니까 수진이를 만나기 직전이야. 즉, 수진이를 만날 목적으로 신분을 위조한 거야. 연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민석이 우연히 수진이를 만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어요. 그럼 수진이가 위험한 거 아니야?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좋은 의도는 아니라는 거야. 연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어떻게 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막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미자야, 우리 직접 확인해 보자. 태훈을 불러내서, 그래, 그게 좋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 사람이 뭘 노리는지 모르니까. 오후 2시, 연자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태훈 씨하고 따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까? 사위가 될 뿐이니까 제대로 인사도 나누고 싶고. 그럼요, 엄마. 태훈 오빠도 어머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 하세요. 1시간 후, 태훈이 혼자 연자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중한 모습이었지만 연자는 그 속에 숨겨진 긴장감을 느꼈어요. 어머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연자는 태훈과 마주 앉으며 오미자가 준비해준 서류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했어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물어볼 때였습니다. 태훈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정말 처음 뵙는 건가요? 태훈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황하지 않는 척했어요. 네, 물론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그럼 강민석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없으세요? 그 순간 태훈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연자는 그 반응만으로도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누구요? 제 전 남편 이름이에요. 30년 전에 저와 수진이를 버리고 떠난 사람. 태훈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어요. 어머님, 당신, 맞지? 강민석? 연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태훈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내 남편이었잖아. 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거야? 연자야. 드디어 태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가면을 벗어던진 강민석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연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남자가 눈앞에 앉아 있었어요. 왜 돌아왔어? 대체 왜? 그냥 다시 가족이 되고 싶었어. 강민석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움인지 집착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였어요. 가족? 당신이 우리를 버렸잖아. 수진이가 3살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 당신이 수진이한테 접근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강민석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연자야. 예전 그대로구나. 영리하고 눈치 빨라. 당신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말했잖아. 다시 가족이 되고 싶다고. 수진이는 몰라. 당신이 아빠라는 걸. 그래서 더 좋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잖아. 연자는 강민석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수진이와 결혼할 생각이었습니다. 미쳤어? 자기 딸한테 그런 짓을? 수진이는 나를 기억하지 못해. 그리고 나도 많이 변했고. 안 돼. 절대 안 돼. 연자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연자야, 흥분하지 마. 우리 조용히 이야기해보자.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 당장 수진이한테서 떠나. 그럴 수는 없어. 수진이는 나를 사랑해. 강민석의 말에는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연자야. 만약 내가 이 사실을 수진이한테 말한다면, 뭐, 수진이가 믿을까? 엄마가 자기 행복을 질투해서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연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민석의 말이 맞았어요. 수진이는 분명 그렇게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나는 이제 장태훈이야. 강민석은 이미 죽었어. 강민석은 일어서며 정장을 정리했습니다. 연자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싸우지 말자.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연자는 그의 말을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강민석은 문 앞에서 돌아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자야, 생각해봐. 나는 이제 수진이의 약혼자야. 곧 가족이 될 거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유유히 걸어갔어요. 연자는 문을 쾅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연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30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도 강민석은 이런 식으로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교묘하고 잔인하게 말이죠. 1시간쯤 지나서 오미자가 찾아왔어요. 연자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연자야, 무슨 일이야? 울고 있었어? 연자는 강민석과의 대화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라는 것을 숨긴 채 수진이와 결혼하려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미친 짓을 하려고? 미자야,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진이한테 말하면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할 거고. 일단 진정해. 우리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오미자는 연자를 달래며 함께 앉았어요. 두 사람은 밤늦도록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밝은 표정으로 연자를 찾아왔어요. 엄마, 어제 태운 오빠랑 이야기 잘하셨어요? 오빠가 어머님이 정말 좋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연자는 딸의 환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뭐요? 연자는 한참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태훈 씨, 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그 사람, 뭔가 이상해. 엄마 느낌에는, 엄마, 설마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수진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그 사람은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왜 자꾸 반대하세요? 수진아, 그 사람이 연자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강민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는 수진이가 믿지 않을 것이었어요. 엄마는 늘 그래요. 제가 행복할 때마다 찬물을 끼얹으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수진아. 아니에요. 엄마는 제가 미국에서 혼자 사는 것도 반대하셨고, 이제 결혼하는 것도 반대하시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수진아,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엄마, 저 이제 31살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거예요. 수진이는 그렇게 소리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연자는 뒤쫓아가려 했지만 이미 차를 타고 떠나버린 후였어요. 저녁 무렵 오미자가 다시 찾아왔을 때 연자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연자야, 수진이랑 얘기 어떻게 됐어? 소용없었어. 오히려 더 화만 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미자야. 정말 모르겠어. 그때 연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민석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연자야, 수진이가 많이 화났더라. 엄마가 결혼을 반대한다고 울면서 왔어. 괜찮아. 내가 잘 달래놨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 싸우고 화해하자. 연자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강민석이 수진이를 더욱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나 정말 어떡하지? 연자야, 울지 마. 우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이틀 후 수진이가 다시 연자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 가요. 어디를? 태훈 오빠랑 서울에 가서 결혼 준비하려고요. 엄마가 이렇게 반대하시니까 여기서는 못하겠어요. 연자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니니? 성급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제 행복을 인정해주지 않으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수진아, 엄마, 저 정말 태훈 오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오빠도 저를 진짜 사랑해요. 왜 그걸 믿어주시지 않으세요? 연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딸이 강민석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기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그만해요, 엄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는 짐을 챙겨서 나가려 했어요. 연자는 딸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그 사람은 뭐요? 그 사람이 뭐 어떻다는 거예요? 연자는 한참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 내 아빠야. 뭐라고요? 수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연자를 바라봤어요. 태훈이가 아니야. 강민석이야. 너를 버리고 떠난 내 아빠라고. 엄마, 정신 나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이야, 수진아.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니? 수진이는 연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거짓말로 내 사랑을 망치려고 하는 거죠. 수진아, 제발. 그만해요. 정말 그만하라고요. 수진이는 소리치며 짐을 들고 집을 나갔어요. 연자는 뒤쫓아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이 거짓말인지 확인해봐. 제발. 하지만 수진이는 뒤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어요. 연자는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연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졌어요. 오미자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연자에게 의사는 말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연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강민석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딸마저 자신을 떠나버렸어요. 이틀 후
오미자가 병실로 찾아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연자야, 수진이가 태훈이랑 결혼식 날짜를 정했대. 다음 주야. 연자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다음 주? 응. 그리고 연자야. 수진이가 너한테 절연한다고 했어. 연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무너졌던 그날로 다시 끌려가는 기분이야. 연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6챕터 병원에서 퇴원한 연자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수진이와의 절연 선언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오미자가 매일 찾아와 돌봐주었지만 연자는 식음을 전폐한 채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연자야,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뭔가 해야지. 미자야, 나 정말 지쳤어.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 연자의 목소리는 기력이 없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도 수진이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 내 딸이야. 내 딸이 날 거짓말쟁이라고 했어. 자기 행복을 방해하는 나쁜 엄마라고. 연자는 말하다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바로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미자가 문을 열어보니 조각내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봉투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강래 씨, 무슨 일이세요? 연자 씨 좀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조각내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오미자는 연자에게 물어봤지만 연자는 아무도 만나기 싫다고 했습니다. 강래 씨, 연자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제발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연자 씨 딸 일과 관련된 건데. 수진이 이야기를 듣고 연자가 겨우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수진이 일이요? 조각내는 안으로 들어와 연자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어요. 연자 씨,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30년 전에 강민석이 보낸 편지예요. 연자는 깜짝 놀랐어요. 조각내가 왜 강민석의 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걸? 그때 강민석이 저한테 편지를 잘못 보낸 거예요. 연자 씨 주소를 잘못 써서. 조각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저도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그냥 강민석이란 사람이 보낸 편지구나 했죠. 그런데 요즘 연자 씨가 그 사람 얘기를 하시길래 혹시 싶어서 다시 찾아봤어요. 연자는 봉투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어요. 30년 전 강민석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강래 씨, 이거 읽어보셨어요? 처음에는 안 읽었는데 어제 읽어봤어요. 연자 씨가 알아야 할 내용인 것 같아서요. 연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글씨체는 분명히 강민석의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한 연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형에게 나는 연자와 그 계집애를 버리고 떠날 계획이다. 사실 처음부터 연자를 사랑한 적은 없었다. 그냥 순진해서 이용하기 좋았을 뿐이야. 이제 더 좋은 기회가 생겼으니까 연자 같은 여자는 필요 없어. 하지만 이대로 끝낼 생각은 없다. 언젠가 돌아가서 복수할 거야. 연자가 나 없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봤거든. 참을 수 없더라. 그 여자와 그년이 나를 무시하고 잘 살아가는 게 너무 화가 나. 나는 실패했지만 언젠가 돌아가 복수할 거야. 그 여자와 그년을 내 손으로 다시 가져올 거다. 이번에는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해서 말이야. 연자는 모르겠지만 수진이는 내 딸이야. 언젠가 그 사실을 이용해서 연자에게 복수할 거다. 상상만 해도 통쾌해. 민서? 연자는 편지를 읽고 나서 온몸이 떨렸어요.
강민석이 30년 전부터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계획을. 오미자도 편지를 읽고 경악했어요. 연자야, 이제 확실해졌네. 그 사람이 수진이한테 접근한 건 정말 복수를 위해서야. 연자는 편지를 꽉 쥐고 오열했습니다. 모든 것이 강민석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강래 씨, 왜 이제서야? 미안해요, 연자 씨.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다른 사람 편지인 줄 알고 버려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보관해뒀거든요. 조각내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강래 씨. 오히려 고마워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연자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미자야, 이 편지 수진이한테 보여줘야 해. 그래,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수진이도 믿을 거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수진이가 연자와 연락을 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수진이한테 전할까? 내가 방법을 알아볼게. 수진이 친구들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 오미자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동네 사람들을 통해 수진이의 연락처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어요. 결혼식이 이틀 후로 다가왔거든요. 그날 밤 연자는 편지를 다시 읽으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미자야, 나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민석이의 계획대로 당하지 않을 거야. 연자야, 좋아. 우리 끝까지 싸워보자. 연자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미자가 급히 달려왔어요. 연자야, 수진이 결혼식장 주소 알아냈어. 정말? 어떻게? 동네 꽃집 아줌마가 수진이 결혼식 꽃꽂이 주문받았대. 내일 서울 모 호텔이야. 연자는 즉시 결심했어요. 미자야, 내일 결혼식장에 갈 거야. 연자야, 위험할 수도 있어. 상관없어. 수진이를 구해야 해. 연자는 옷장에서 흰 한복을 꺼냈어요. 수진이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한복이었습니다. 이걸 입고 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을 말할 거야. 오미자는 연자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연자야. 내가 도와줄게. 연자는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말이에요. 결혼식 당일 아침 연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흰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니 30년 전 수진이 아버지와 결혼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행복했는데 오늘은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연자야, 준비됐어? 오미자가 일찍 와서 함께 서울로 출발할 준비를 도와주었어요. 응, 미자야. 고마워. 연자는 가슴속에 강민석의 편지를 품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무기였어요. 연자야, 정말 괜찮겠어? 혼자서? 괜찮아.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연자는 계속 편지를 읽었어요. 강민석의 비열한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분노를 달랬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어요. 오후 2시 연자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장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많은 하객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수진이 생각이 나자 다시 용기가 났습니다. 실례합니다. 신부 어머니신가요? 호텔 직원이 연자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연자는 거짓말을 했지만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어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연자는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화려한 꽃장식이 되어 있었고 신랑 신부가 들어올 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연자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오며 신랑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강민석이 검은 턱시도를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어요. 30년 전보다 늙었지만 여전히 잘생긴 모습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연자는 강민석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이제는 딸의 인생까지 망가뜨리려 하고 있었어요. 이어서 신부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아름다운 딸의 모습에 연자는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강민석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 채 말이에요. 신랑 신부가 단상에 올라서고 주례가 결혼식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장태훈 신랑과 김수진 신부가 100년회로의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주례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연자는 언제 나설지 타이밍을 재고 있었어요. 너무 일찍 나서면 쫓겨날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이미 늦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사랑의 맹세를 하겠습니다. 강민석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앞으로 평생 너만을 지키며 살겠어. 연자는 그의 거짓말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이어서 수진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태훈 오빠, 저도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수진이의 순진한 고백을 들으며 연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잠깐, 연자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식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연자를 바라봤습니다. 저기요. 연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소리쳤어요. 주례와 신랑 신부도 놀란 표정으로 연자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주례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연자는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수진아. 연자가 딸을 부르자 수진이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왜 여기에? 수진아, 엄마가 늦었지만 진실을 말하러 왔어. 강민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은 좋은 날인데. 당신 입 닥쳐. 연자가 강민석을 향해 소리쳤어요. 식장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연자가 하객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 남자는 내 전 남편입니다. 순간 식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객들이 술렁거리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가 충격을 받으며 물었어요. 수진아, 태훈이가 아니야. 강민석이야. 너를 버리고 떠난 내 아빠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강민석을 바라봤어요. 거짓말이야. 이 여자가 미쳤어. 강민석이 소리치며 부인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연자는 가슴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이게 증거야. 30년 전에 내가 쓴 편지. 연자가 편지를 들어보이자 강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진이에게 복수하려고 접근한 거라고. 이 편지에 다 써 있어. 하객들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어요. 수진이는 충격에 휘청거리며 강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이게 사실이에요?
강민석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진아, 대답해요. 정말 제 아빠예요? 수진이의 절규에 강민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왜 또 나를 버려? 내가 얼마나 널 그리워했는데. 강민석이 연자를 향해 소리쳤어요. 이제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움은 사랑이 아니야. 그건 당신 욕망일 뿐이야. 연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이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에 무대에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수진아. 연자가 달려가 딸을 안았지만 수진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수진이는 병원에서 하루 종일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실신이라고 진단했어요. 연자는 병실 의자에 앉아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연자는 계속 딸에게 속삭였어요.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이 꿈 같았습니다. 강민석은 경찰에 신고되어 사기와 신분 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수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멍한 표정이었지만 곧 연자를 알아봤어요. 엄마, 수진아, 깨어났구나. 괜찮아? 수진이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바보였지? 연자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수진이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수진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엄마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아. 엄마도 갑작스럽게 말해서 놀랐을 거야. 수진이는 한참 동안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30년 만에 만난 친아버지가 자신을 속이고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그 편지 정말이었어요? 연자는 수진이에게 강민석의 편지를 보여주었어요. 수진이는 편지를 읽으며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수진아, 사랑이란 이름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게 있어. 너를 이용해서 엄마에게 복수하려던 그 사람의 행동 말이야. 연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너는 사랑했을 뿐이야. 며칠 후 수진이는 퇴원했어요. 강민석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신분 위조와 사기 혐의가 명백했거든요. 수진이는 한동안 엄마와 함께 시골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오후 조각내가 연자를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정장을 차려입고 온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강래 씨, 무슨 일이세요? 연자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조각내는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연자 씨, 연자 씨를 좋아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연자는 당황했어요. 30년 넘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았어요. 연자 씨가 힘들 때마다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감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강래 씨, 이번 일을 보면서 확실해졌어요. 연자 씨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 얼마나 멋진 분인지. 조각내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지만 연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요, 강래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거절하시는 거죠? 이제 내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볼래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조각내는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연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요, 강래 씨. 그날 저녁 수진이가 연자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저 결정했어요. 뭘?
심리 상담사 공부를 하려고 해요. 연자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움을 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수진아. 그리고 엄마 당분간 한국에 있을 거예요. 엄마 곁에서 말이에요. 연자는 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수진아, 고마워. 하지만 내 인생이 우선이야. 아니에요, 엄마. 이제 제대로 효도하고 싶어요. 한 달 후 강민석의 재판이 있었어요. 연자와 수진이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강민석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증거가 명백했어요. 피고인 강민석은 신분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강민석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연자는 그를 바라보며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6개월 후 수진이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여성상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여성들을 도우는 일이었어요. 연자는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연자에게는 최고의 치료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세요? 오늘은 신데렐라 이야기를 읽어줄까? 좋아요. 아이들이 환호하며 연자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연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수진이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오늘 정말 보람찬 하루였어요.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오셨어요.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구나. 엄마, 그때 엄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일은 생각하지 말자, 수진아. 우리는 지금이 행복하잖아. 수진이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수진아. 연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힘도 함께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연자에게는 평온한 일상과 딸의 사랑, 그리고 자신만의 작은 행복들이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고 연자는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순간들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의 실화 사연 어떠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사연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구독자님께 감사할 일과 감동의 시간들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